자, 사람의 유전을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중간 유전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이 중간 유전에서는 분꽃이 그 예가 되는데 이 붉은 꽃과 흰 꽃 간에 뚜렷한 우월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레드 형질, 화이트 형질 가지고 잡종일 때는 RW 형이 돼가지고 그 중간 색깔인 분홍색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거를 자가교배를 했을 때 RR 형질과 RW 형질과 WW 형질이 1대 1의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유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완두나 초파리처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5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 정도로 매우 길다는 거,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다는 거, 그리고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거,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형질 발현에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가계도 조사가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가의 그 혈우병 유전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거는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해서 유전의 경로라든지 유전자의 분포, 그리고 유전 방식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조사가 있습니다. 유전 형질에 대해 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자의 빈도가 지역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서 집단 전체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한 가게에서 자손의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가 어려울 때 여러 가게에서 얻은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를 조사해서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환경이 형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세포기 때 둘로 분리가 돼서 두 명의 아이가 되는 것이 일란성, 그리고 처음서부터 난자가 2개가 배란돼서 각각 수정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란성이죠. 자, 일란성 쌍둥이는 둘 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죠. 그래서 형질의 차이는 환경의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둘이 각각 다른 난자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형질 차이는 유전과 환경 이 2가지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방법으로는 핵형 분석, 염색체 구조나 수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유전자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쌍생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 2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 이제 하나의 수정란이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란성이 아닌 일란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질의 차이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고, 배 분리 시기에 따라서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분리 시기에 따라서 이건 지금 여기는 다 일란성을 얘기하는 것이, 이란성은 난자 자체가 2개가 배란돼서 각각 수정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일 인자 유전을 보겠습니다. 이 단일 유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일 인자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돼서 대립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유전 현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귓불형이라든지 혀말기, 주근깨 이런 것들의 유전이 다 단일 유전, 단일 인자의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자리 잡느냐, 상염색체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또 분리가 되는데, 상염색체에 자리 잡게 되면은 남녀 모두에게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성염색체의 특정 유전자가 자리 잡는다면 성에 따라서, 즉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유전 형질을 표현하는데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인데,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AB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상종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AB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상종 염색체 사이에서 이제 A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A 인자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또는 O 인자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A와 O에서는 A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 둘의 경우 이제 표현형은 A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O형은 이 경우밖에 없죠. 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O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에 대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죠. 지금부터 보는 이 자료는 단일 인자 유전 형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눈의 색깔, 그리고 여기 뭐 눈이 이런 이제 쌍꺼풀 눈인지 혹꺼풀 눈인지 피부색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 틀리고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지문에도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또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혀말기가 이제 이런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요 엄지를 이렇게 됐을 때 뒤로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휘는 거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소마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선의 모양이라든지 성별, 또 손마디에 털이 나 있고 없고, 그리고 손가락 끝마디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 없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귓불이 이렇게 부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 깍지를 꼈을 때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왼손 엄지가 올라오기도,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선천적으로 이 우유에 있는 젖당을 분해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배꼽의 모양이 이런 3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다 유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2만 8,785명 중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513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계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계도가 사람의 유전 연구에 사용이 됐습니다. 여자는 이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남자는 네모, 이렇게 수평선은 여기 둘이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이 수직선은 자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유방암 유전에 대한 가계도인데, 지금 이 남자로부터 유방암 유전인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하나, 둘, 셋,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 셋 중에 둘이 유방암 유전이 됐고, 그 세 딸 중에 이제 유방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난 자식들에 보면은 이렇게 유방암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딸 중에 2딸은 결국 죽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가계도를 통해서 가계도를 통한 유전 연구 신뢰를 보여주겠습니다. 매우 자세한 가계도를 보여주겠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가의 가계도입니다. 이 가계도는 1800년대 중반부터 한 유전 형질 추적을 했습니다. 나와 나의 남편 알버트 공, 지금부터는 이 빅토리아 왕의 얘기입니다. 사이에서 대영 제국의 영광인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혈우병 유전인자가 유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는 혈우병은 남자에게 발병이 되고 유전되지는 않는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나는 혈우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보인자가 돼서 나의 아이들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나 빅토리아 왕은 혈우병의 보인자였다. 나의 9 아이들 중 가엾게도 레오폴드가 혈우병이었다.
이 사람이죠. 그리고 앨리스와 베아트리체, 앨리스와 이 베아트리체는 그의 아들에서 혈우병이 생긴 것으로 봐서 보인자로 보인다. 앨리스에게서 태어난 나의 손자들에게 하나는 혈우병이고 둘은 보인자이며 앨리스의 자손들이 여기 있네요. 넷은 정상이다. 많이도 낫습니다. 다음은 비극적인 얘기다. 손녀 알렉산드라는 혈우병 보인자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와 결혼해서 이 알렉산드라죠. 짜르 니콜라스 2세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나의 증손자 알렉세이가 혈우병이 되었다. 이 가족 전체는 비극적으로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으로 1918년 모두 죽음을 당했다. 이 비극적인 얘기는 알렉세이의 누이 아나스타시아 얘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것이 영화가 되어가지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면 혈우병은 남자에게서만 발명되는 것이 되며 여자는 보인자로서 이 유전자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전은 성염색체하고 관련된 열성 유전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 유전자는 X염색체상에 있으며 X염색체가 2개인 여성은 이것이 열성 유전을 해서 전달자의 역할만 할 뿐 혈우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X염색체가 하나인 남성은 불쌍한 알렉세이처럼 혈우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알렉세이의 혈우병 인자는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를 표시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빨갛게 칠해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돼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요 그림은 그 비운의 니콜라스 2세의 가족 그리고 이제 그들의 5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요거는 이제 뭐 X염색체나 Y염색체의 유전인자가 자리 잡는 경우인데 따라서 남녀에 따라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의 결정은 염색체 구성은 44개 상염색체에 이렇게 이제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돼가지고 차이가 나게 되는데 남자는 반은 X 염색체를 나머지 반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형성을 하게 되고 여자는 똑같이 X 염색체를 가진 난자만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들과 딸의 결정권은 이 정자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성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가 성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으로다가 정록생명이라든지 혈우병, 초파리 눈 색깔의 유전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록생명 유전은 시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병으로다가 우열관계는 정록생명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고 정상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의 네모칸을 메어 보면은 유전자형과 표현형 여기서 이제 남자는 X염색체 1개만 가짐으로 X염색체에 생명 대립 유전자가 1개만 있어도 생명이 되지만 여자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2개인 경우에만 생명이 된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에서 생명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자는 X-Y면 생명이 되는데 여자는 X-X가 돼야지 생명이 되고 하나만 있으면 정상인데 이제 보인자라고 하죠. 보인자는 겉으로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으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부모 중에 이제 아빠가 생명인 경우, 엄마는 완전 정상. 그리고 여기는 아빠가 생명이고 엄마가 보인자. 그리고 여기는 아빠가 정상, 엄마가 생명. 자, 이 경우의 특징을 보면 어머니가 생명이면 어떻게 되죠? 아들은 100%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상이면 어머니도
정상이다 하는 거죠. 정상인데 이제 보인자까지 포함하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상이면은 딸은 정상이다. 역시 보인자를 포함하는 정상. 그리고 딸이 생명이면은 아버지는 반드시 생명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음 혈우병입니다. X 염색체 열성 유전병이고 혈액 응고가 지연돼 출혈이 지속되는 병이다 하는 겁니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보면은 남자에서 혈우병이 나타나는데 이 X-가 오면은 혈우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정상 아니면 혈우병이죠. 근데 여자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보인다인데 두 개가 돼 있으면은 이건 태어나지 못하고 치사 작용을 일으켜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태어나질 못하게 돼서 여자 혈우병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다인자 유전입니다. 하나의 형질에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함께 관여하는 유전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인자 유전은 복대립 유전과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복대립 유전은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에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혈액형 유전에서처럼 A인자, B인자, O인자 이렇게 되는 것이 복대립인데 반해서 다인자 유전은 대립 유전자가 두 쌍 이상이 함께 관여한다는 것이죠. 뭐 사람의 피부색의 유전처럼 A라고 하는 인자, B라고 하는 인자, C라고 하는 인자 뭐 이런 것들이 요것이 뭐 같은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두 쌍 이상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해서 다인자 유전의 특징을 보면은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 표현에 관여를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고 표현형이 다양하고 해서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낸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런 정규 분포 곡선 좀 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 대표적인 예로다가 사람의 키라든지 몸무게, 피부색, 지문 형태, 지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피부색 유전 모델을 보면은 피부색이 세 쌍의 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A, B, C 요것이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유전자 우성 유전자고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희게 만드는 유전자인데 이거는 유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요 표를 조금 더 자세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경우는 매우 흰색이라 그랬죠. 매우 흰색이고 요 경우는 이제 대문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검은색. 그래가지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각각 8가지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88, 64, 에서 4칸을 쭉 채워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까만 이 대문자가 많을수록 피부 색깔이 검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서 요것이 그래프로다가 이제 그래프로다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의 정규 분포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프린트에 보면은 F2 세대에서 피부색을 검게 만든 대립 유전자는 0에서 6개까지 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부색의 총 표현형은 7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F2 세대에서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3개를 가진 사람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가 0개 또는 6개를 가진 사람의 빈도가 가장 낮게 돼 있다. 그리고 피부색에 따른 개체수 그래프는 정규 분포 곡선을 나타낸다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